남편이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던 날, 며느리는 그걸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강경화 시아버지 술을 포기 못해요라는 자막과 함께요. 심지어 제 사진엔 남편한테 맞고도 눈물 참는 시엄마라는 글이 달려 있었죠. 팔로워 수만 명, 광고 수익 수천만 원, 그 전부 우리 가족을 팔아만든 거였어요. 우연히 그 며느리가 통화하는 영상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주부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며느리 때문에 창피당한 걸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저희 아들 민수는 올해 32살이고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28살인데 처음에는 정말 얌전하고 착한 줄 알았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집에 놀러와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고 거의 중독이 따로 없었어요. 꼴 보기 싫긴 했지만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휴대폰을 달고 산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사진 찍는 것도 병적일 정도로 많이 찍고, 밥 먹을 때도 음식 사진부터 찍는 거 있죠. 어른들 다 계신 곳에서. 심지어 화장실 가면서도 휴대폰 들고 가더라고요. 쟁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싶다가도 처음에는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자꾸 이상한 걸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시아버지 월급이 얼마인지, 저희 부부가 싸운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선 넘는 질문이지만서도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말해 주었던 게 생각납니다. 어느 날 명절 때 일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수진이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하면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진이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고 싶다고. 다른데 자랑을 한다나 뭐라나. 처음에는 별로 생각 없이 허락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진이가 찍은 사진들이 이상했어요. 제가 음식을 만들면서 머리가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라든지 앞치마가 더러워진 모습이라든지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각도가 많았는데 굳이 그런 각도로 찍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사진을 못 찍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이상한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집안이 지저분한 곳이 있나, 오래된 물건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청소를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전부 다 생각이 있어서 한 행동이었어요. 애가 이상하다 생각하니 더 이상해 보였던 건지, 아직 얘가 더 선을 넘기 시작했던 건지, 언제부턴가 저희 집안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떤 성격인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혹시 특이한 버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가족이 되었는데 자긴 저희에 대해 잘 모르니 이렇게라도 가까워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속으로나마 이 아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게 미안해서 죄책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가 가족에게 관심이 많은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네요. 뭔가 사이코패스 같았달까요? 저희 집에 사는 고양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수진이가 그 모습을 몰래 찍었더라고요. 고양이가 아파서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요. 그때는 얘도 고양이가 아프니까 걱정돼서 기록으로 남기는구나.
했는데 그것도 다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올해 들어서였어요. 저희 남편이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웠는데 수진이가 문병을 왔다가 그 모습을 찍어갔어요. 아픈 시아버지를 돌봐드린다는 식으로 포즈를 취하면서요. 남편이 아픈데 사진을 찍네 만에하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었는데 심지어 그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리겠다고 해서 더 기가 찼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화가 납니다. 시부모 앞에서 예의가 뭔지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구는 모습도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핸드폰부터 꺼내드는 행동도 너무 질린 상태였어요. 탐정놀이 하듯이 이것저것 질문을 해대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눈치가 정말 없는 건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뭔가 소재를 찾아다니는 게 점점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냉장고 안을 들여다본다거나 저희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유심히 듣는다거나 그런 행동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3월에 일어났어요.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와서 술을 좀 마셨는데 평소보다 조금 많이 마셨어요. 지쳐서 한잔하고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수진이가 와서 그 모습을 찍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재미있어서 찍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들에게 따로 연락해 주의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사진들을 올린 건가 싶어서 옆집 사는 김씨 아줌마를 찾아갔습니다. 이 언니가 핸드폰도 잘 다루고 SNS도 할 줄 알아서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혹시 며느리가 인터넷에 올린 글 봤냐고.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 언니가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저희 가족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 SNS에 올리고 있었더군요. 저희 집이 별로 깨끗하지 않다거나 저희 남편이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말이에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수진이가 저희 집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살게 군다. 시아버지가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올렸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음식을 만들면서 머리가 흐트러진 모습을 찍어서 시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눈물 참으면서 밥 차리는 시엄마라거나 저희 남편이 술 마시고 자는 모습을 찍어서 강경화가 왔는데도 술을 포기 못하는 시아버지라는 식으로 저희를 우스꽝스럽게 올렸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그동안 했던 이상한 행동들은 전부 SNS에 올릴 이야기거리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저희 우스운 사람 만들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를 더 화나게 한 건 댓글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 대해서 온갖 욕을 해놓았더라고요. 며느리가 불쌍하다, 시집 잘못 갔다, 빨리 이혼해라.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거짓인 줄도 모르고 한마음으로 저희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 일을 말했더니 남편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 민수한테도 바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가족들 사진까지 올려가며 거짓말로 우리를 욕먹이고 있다고요. 우리 아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제가 사진을 보내주니 놀라더군요. 자기 아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욕보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이 아이도 화가 많이 난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수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빨리 어머니 아버지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드려.
오자마자 며느리에게 소리치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에 시치미를 떼려고 했어요. 자기가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내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몇 번을 말해 나 아니라고. 사실을 알고 있는 저조차도 순간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저희가 휴대폰으로 글들을 직접 보여주니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더군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가족을 이렇게 이용해서 SNS에 올렸다는 게 정말 용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진이한테 SNS에 사실대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말로 글을 지어냈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최근에야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동안 올린 글들을 다 삭제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 대한 어떤 내용도 SNS에 올리지 말라고 했죠. 수진이가 울면서 핸드폰만 꼭 쥐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핸드폰을 뺏어서 SNS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삭제하는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수진이가 올린 글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잠깐이 아니고 결혼하고 쭉 저희 이야기를 거짓으로 올렸더군요. 저희 가족에 대한 글이 거의 매일 올라와 있었어요. 사소한 일상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족의 사생활까지 정말 세세한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글들마다 수백 개씩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저희 가족을 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더 화가 난 건 수진이가 글을 올릴 때마다 과장해서 올렸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수진이한테 밥 먹었니? 라고 물었던 걸 시어머니가 밥도 제때 안 먹는다고 잔소리한다는 식으로 올렸거나 저희 남편이 TV를 보면서 요즘 날씨가 춥네라고 한 말을 시아버지가 집안이 춥다고 난방비를 아낀다고 불평한다는 식으로 올렸거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SNS에서 꽤 유명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팔로워가 몇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 이야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걸로 광고 수익까지 얻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번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수진이한테 고소당하기 싫으면 그동안 광고 수익으로 번 돈을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돈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꽤 큰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가져온 선물들도 사실은 광고 제품들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한테 주면서 이거 좋은 거예요 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광고 제품들이었고 저희가 사용하는 모습을 몰래 찍어서 후기로 올렸던 거예요.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했어요. 저희 가족을 완전히 이용해서 자기 SNS 계정을 키우고 돈까지 번 거죠. 그러면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온갖 거짓말과 과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 만들었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시키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약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이후로는 수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는데 이 일이 터진 후부터는 정말 조용해졌어요. 거의 말도 안 하고 휴대폰도 거의 안 보고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반성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SNS를 못하게 되니까 완전히 우울해진 거였어요. 마치 금단 증상 같은 걸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수진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나 이렇게 걱정할 것이지. 그래서 제가 민수한테 그랬어요. 수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들킨 게 아쉬워서 그런 건지 지켜봐야 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SNS를 못하게 되니까 집에서 계속 짜증을 내고 민수한테 화풀이를 하고 심지어 몰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다시 SNS를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수진이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들킨 게 아쉬워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우선 수진이가 앞으로 저희 가족에 대한 어떤 내용도 SNS에 올리면 안 된다는 각서를 쓰게 했어요.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하라고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조건들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는 정말 조용해졌어요. SNS도 거의 안 하고 저희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거의 안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진이가 이렇게 조용해지니까 오히려 더 어색했어요. 그전에는 비록 가짜였지만 그래도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어둡고 마치 로봇 같았어요. 민수도 이런 상황이 불편한 것 같았어요. 아내가 이렇게 변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수한테 그랬어요. 수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차차 풀어주겠다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조용하고 어둡고 그냥 의무적으로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의무적으로 인사하고 의무적으로 웃고 정말 인형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 수진이가 집에서도 비슷한 상태라는 거였어요. 민수가 말하길 집에서도 거의 말을 안 하고 휴대폰도 거의 안 보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런데요, 그렇게 조용해진 수진이를 보면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웃지도 않고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과 있을 때도 민수랑 있을 때도 항상 어딘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처럼 멍한 눈빛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길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수진이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수진이와 같은 동호회에 있던 사람이라는데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 요즘도 몰래 SNS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통화하는 거 몰래 찍혀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데요? 민수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바로 검색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래 SNS 하면서 가족 험담하는 여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딘가 카페 구석에 앉아 통화하던 수진이의 모습이었고 요즘은 눈치 보여서 못 올리겠어. 근데 진짜 걔네 생쇼 장난 아니야. 두 노인네 지금도 찍으면 인기 폭발할 텐데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해요. 그 영상을 캡처하고 저장한 뒤 그날 밤 수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또 뭐라고 할 건데? 이건 또 내가 아닌데 왜 그래라고 할래?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 거였죠. 결국 민수는 각서를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수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올린 글, 사진, 거짓말로 인한 명예훼손도 전부 고소 절차에 들어갔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가짜 피해자 코스프레, 가족 팔아 조회수 벌던 여자라며 욕을 먹기 시작했죠. 그렇게 유명해지던 계정은 폐쇄되었고 광고 계약도 모두 끊겼습니다. 수진이 쌓아 올린 허상의 SNS 세계는 단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저 지 죽은 듯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도 못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세상에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팔아서 주목받으려 했던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걸로 끝났다는 걸 지금쯤은 느끼고 있겠죠. 늦었지만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